오늘의 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카카오톡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10분의 문학 수업. 최대한 빨리 망해야 더 빨리 성장한다. 내가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다. 작가님, 제가 책을 내도 될까요? 전 아직 팬이 있는 인기 작가도 아니고 출간을 해도 책이 망할 것 같아서요. 지금 나는 90권의 책을 낸 작가이지만 무려 30번째 책을 낼 때까지 저 질문의 표현을 차용해서 말하자면 매일 망하는 책을 쓰는 작가였다. 더구나 처음 책을 낼 때는 서점에 가서 판권에 써있는 출판사 주소를 모두 적어와 100통이 넘는 출간 제안 메일을 보냈었고 답장조차 받지 못할 정도의 대우를 받았었다. 매일 망했고 존재감이 전혀 없었다. 제가 책을 내도 될까요? 혹시 망하는 건 아닐까요? 저에게도 자격이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묻는 분들께 꼭 마음을 담아 이렇게 답한다. 책 꼭 내세요. 내셔서 빨리 망하세요. 조금이라도 서둘러 망해야 조금이라도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왜 당신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나? 처음에는 망하는 게 당연한 거다. 빨리 망해야 빨리 성장한다. 나도 지금까지 30번이나 망했고 여전히 매일 그런 위험에서 살고 있다. 내가 들려주고 싶은 말은 이것 하나다. 아직 오지도 않는 망하는 순간이 아닌 두려워 시작조차 못하는 자신을 걱정하라. 김주영의 마음과 생각이 자라는 인문학 산책. 김종원, 조승우 작가님 마음 우체국 2월 프로그램 신청 마감 안내입니다. 1월 31일 자정까지 2월 마음 우체국 신청과 김종원 작가님과 스몰빅 클래스 조승우 작가님 인문학 수업 함께 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40 이후의 언어가 인생 수준을 결정한다. 30까지는 도전과 실패를 반복해도 괜찮다. 그 경험으로 다시 나갈 힘을 얻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40이 주는 느낌은 조금 다르다.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성장과 성취를 동시에 이루어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든다. 조금의 실패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같은 시간을 같은 일을 하며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왜 누구는 40 이후에 성장하고 다른 누군가는 되는 일이 없이 사는 걸까? 사실 나는 매일 24시간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와 그 사람이 사는 과거 그리고 현재를 관찰하며 미래를 내다본다. 어떤 때는 기쁘기도 참혹할 때도 있다. 언어가 그 사람의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의 얼굴과 내일이 동시에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중대함을 깨닫자 나는 이 내용을 책으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40 이후 그 사람의 관계, 부, 운, 성취를 가르는 언어 습관에 대해 쓸 생각이다. 그 전에 짧게 40 이후 성장하며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요점만 나열하면 이렇다. 1.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보통의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는 잘 알기 때문이 아니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아는 사람은 말이 없다. 행동과 일상이 이미 그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반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다양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배울 수 있다. 그런 자세로 살면 성장하지 못할 수가 없다. 3.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타인을 이기는 그 자체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들에게 일상은 경쟁이 아니라 상생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길을 가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는다. 4.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불가능성에 가능성을 부여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에 의미가 없는 물체는 없다. 생명이 깃든 존재도 없는 존재도 마찬가지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끝없이 사물과 사물을 연결할 방법을 찾으면 결국 찾아낼 수 있다. 5. 상대를 낮추려고 하지 않는다. 상대의 고개를 숙이게 만들며 동시에 그들이 가진 장점의 얼굴을 볼 수는 없다. 그들은 최대한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라도 얻고 발견하기 위해 분투한다. 상대를 높인 만큼 자신도 높아지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6. 쉽게 생각을 말하지 않는다. 한 번 생각하고 말한 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닐 확률이 높다. 10번, 100번 생각하고 말해야 비로소 거기에 생각을 담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멈추지 않고 생각하며 자기 생각을 다듬고 정리하는데 모든 노력을 투자한다. 7. 절대 자책하지 않는다. 그들의 특징 중 하나는 나쁜 상황은 빠르게 잊는다는 것이다. 바꿀 수 없다면 잊는 게 최선이다. 책임을 지는 태도는 필요하지만 고통과 슬픔까지 모두 자기 몫으로 돌리는 건 미련한 일이다. 그건 착한 게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이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련한 현실을 증명하는 행동일 뿐이다. 8. 뒤에서 구시렁거리지 않는다. 그들은 돌아서서 후회하거나 돌아서서 그 사람이 들리게 불평을 늘어놓지 않는다. 그건 불안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며 결국 자신의 부족함을 세상에 외치는 일이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쉽게 움직이지 않는 일상이 마음의 평온을 준다. 9. 말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말로는 차분하게 너의 말을 듣고 있다고 말하지만 눈빛이 나 지금 너무 말하고 싶어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다. 말하려고 하면 적이, 들으려고 하면 친구가 늘어난다. 말을 반복하면 같은 말을 하게 되고 다음에는 과장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하게 된다. 재물과 명예를 준다고 해도 입을 열지 말라. 40즈음에는 언어 사용에 더 조심해야 한다. 나머지 삶을 이끌며 당신의 인생을 결정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이다. 40전에는 당신의 언어가 조금 늦게 현실이 되지만 40즈음에는 언어가 금방 현실이 되어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든다. 꼭 잊지 말자. 당신의 언어가 당신의 현재 수준이다. 한 프로야구 선수가 팬의 사인 요청을 거절한 이유. 늦은 저녁 서울의 한 식당에서 일어난 일이다. 당시 그는 평소 자신이 좋아하던 한 프로야구 선수가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사인을 요청하기 위해 다가갔다. 사인 좀 부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예상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이렇게 답하며 떠났다. 이따가 할게요. 사인을 요청한 팬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지금 당장 사인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나중에 한다고 말한 걸까? 귀찮아서 그냥 보내려고 한 말인가? 아무튼 좋은 상상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 식당을 떠난 그 선수가 40분 만에 돌아와 정성을 다해 사인을 해줬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아까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들이 모두 야구를 하다가 그만둔 친구들이라서 그런 친구들 앞에서 사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을 식당 앞에서 다 택시를 태워서 보낸 후에 다시 돌아와 팬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친절하게 사인을 해준 것이었다. 보통의 경우라면 오히려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더 의식을 하며 사인을 했을 텐데 그의 선택은 완전히 달랐다. 야구를 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아픈 마음을 안아주며 동시에 기다리는 팬의 마음까지 이불처럼 감싸준 포근한 말과 행동을 보여주었다. 이 멋진 일화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의 전설인 이종범 선수의 아들 이정우 선수이다. 어른의 삶은 나이가 든다고 시작되는 게 아니다. 지성을 보여줄 준비를 마쳐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 어른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라도 실천하는 사람이고 어휘력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 단어를 골라서 쓸 줄 아는 사람이다. 김종원 작가님의 유튜브 채널 5에서 10세 아이의 마음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아이가 매일 맞이하는 일상은 하나의 무대입니다. 그 무대에서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을 통해 성장할 수도 있고 반대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싶다면 사랑받고 잘 자란 아이, 자기 일을 잘 해내는 아이, 늘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아이,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아이, 의젓한 태도가 몸에 배어있는 아이, 매일 낭독과 필사 혹은 책을 통해서 아이에게 다음에 소개하는 말을 전해주세요. 1. 친구를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건 나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이야. 2. 행복이 오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면 되는 거야. 3. 다정하게 인사하고 밝게 웃자. 그게 더 좋은 마음을 전하는 거니까. 4. 좋은 일은 어디에나 있어. 오늘 하루도 열심히 찾아보자. 5. 실수했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어. 다음에 좀 더 조심하면 되니까. 6. 모르는 건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7. 나쁜 기억은 빨리 잊자. 대신 좋은 기억을 만들면 되지. 8. 친구가 많은 것도 좋지만 말이 통하는 친구 한 명이 내게는 더 소중해. 9. 차분차분 하나하나 설명하면 내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어. 10. 이번에는 서두르지 말자.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해. 11. 답답할 때는 책을 읽자. 그럼 좋은 길을 찾을 수도 있어. 12. 때문에 라는 말보다 덕분에 라는 말을 자주 쓰자. 그럼 기분까지 완전 달라져. 13.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면 엄마 아빠에게 도움을 구하면 돼. 14.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꾸준히만 해도 충분해. 15. 말을 함부로 하지 말자. 늘 2번, 3번 더 생각하고 말하자. 16. 할 수 있을 때 하자. 나중에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 17. 내가 대우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게 좋아. 18. 내가 당당하면 끝까지 해보는 거야. 결과를 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19. 자꾸 억지로 참는 건 좋지 않아. 분명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자. 20. 잘 안 된다고 짜증내며 포기하지 말자.
반복해서 연습하면 결국 해낼 수 있어. 아이들에게 어려운 단어나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자주 듣지 못해서 익숙하지 않은 단어와 표현만 존재할 뿐이죠. 단단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말을 아이가 익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곁에 두고 자주 꺼내 알려주세요. 김종원 작가, 육아맘, 육아스타그램, 육아일기, 육아정보, 육아그램, 육아맘 소통, 책 육아, 자녀교육,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초등학생 그림책, 동화책,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하루 한 장 365 내 아이 성장 인력.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자연은 다양한 숫자와 언어로 쓰여 있어요. 공부하면서 하나를 깨닫게 되고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